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월요일엔 나상담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나부터 살자. 나상담. 이분은 KTX 순방향만 타고 오신다고 열심히 저희 방송에서 강조하고 홍보하고 KTX 관련 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해서 이분에게 티켓 좀 달라고 했으나 전혀. 네. 이것으로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코레일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이 방송을 듣지 않는다. 첫 번째 가정. 두 번째는 다니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단히 수줍어한다. 네. 수줍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TX 순방향 타고 출장 오시는 정치과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자, 그러면 잡담 그만하고요.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 12살 정도 어려 보이는 30대 후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동안이라 31살까지 클럽이나 주점을 가면 주민증을 요구받았고요. 작년엔 14살 연하의 남자의 대시로 잠깐 사귀기도 했습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상황들이 저를 지금까지 미혼으로 두게 한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전 내가 사랑할 남자는 나이, 국경, 인종, 그 모든 걸 초월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21살엔 16살 연상인 남자에게 격렬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죠.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그저 날 섹시하게 느끼게 할 만큼 가슴 뛰고 그러면서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여태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남자를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 동안 외모인데요. 어린 남자들에게 대쉬를 받다 보니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더 만나기 힘들어서 34살이 넘어서서 실제 나이도 어린 척을 했습니다. 어차피 대화 통하는 남자를 못 만날 거면 섹시하게라도 보이고 싶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요, 40이 다 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섹시함의 감성만으로는 허무하고 대화 통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오랜 습관 때문에 이젠 2-3살 어린 연하나 동갑들은 나이 많은 아저씨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남자들은 자신의 직업, 또 명품 브랜드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그게 싫거든요. 제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 제가 원하는 남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생활을 접고 프랑스 같은 개방적인 어느 나라로 가서 새 삶과 새 남자를 찾아야 할까요? 또 이제 무학의 통찰. 네. 무학의 통찰의 특징이 이겁니다. 짧다. 어차피 이론이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이분은 연애를 끊임없이 하지만 사실은 연애를 두려워해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특히 외모가 괜찮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 본인 스스로 자신의 외모에 매료돼요. 어깨가 쫙 펴지고 등이 고다져요. 그럼 더 도도하고 이렇게 광채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하이힐을 신게 됩니다. 그리고 정면만 주시하다가 하이힐이 삐끗한다든가 그런 사고를 자주 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의 이미지가 확 떠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프랑스 얘기하시길래 저는 이분 프랑스보다 루마니아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루마니아는 왜 그렇습니까? 루마니아가 이게 약간 섬찟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또 심리학이랑 또 뱀파이어랑 약간 좀 루마니아 음습한 그런 분위기의 전설들이 있죠. 드라큘라의 본고장. 그래서 이분을 보면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지금 추구를 하시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이제 나이는 30대 후반이신데 연하를 만나자니 뭔가 좀 말이 안 통하고 그렇다고 연상을 만나자니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이 또 싫고. 연하 21살 때 16살 연상인 남자에게 사랑을 느꼈는데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초월하지 않은 거죠. 아. 이렇게 보시면 나이, 국경, 네. 인종 네. 모든 걸 초월한 사랑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자꾸 사연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모순이 발견이 됐어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자기가 왜 그런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좀 괜찮다 싶은 이유들을 찾아가지고 예. 예를 들면 초월적인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신 분에겐 하지만 이분이 이미 30대 후반에 40 가까이 이르신 분입니다. 독신이고. 네.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하지만 인간이 초월할 수 있는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월하고 싶은 소망을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이유를 말씀하신 대로 이유를 모르신 것 같고 왜 그래서 그랬을까? 프랑스 나온 거죠. 예. 어쨌든 프랑스는 전혀 해결책이 아닌데 네. 오히려 루마니아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이제 유학에 근거여서 좀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젊음에 대한 열망 누구한테 물론 당연히 여성분들에게 다 있긴 하지만 남자도 있지만 남자는 젊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력이라고 얘기를 말합니다. 대신. 하지만 똑같은 거죠. 예. 근데 그 코드가 요즘은 이제 막 전 세계 보편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옛날에는 막 그 흡혈귀물 이런 것들이 흡혈귀들의 특징이 왜 늙지 않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무슨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 그래서 그런 도리안 그레이. 그래서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여기서 저희 무학이 탄로나는군요. 근데 이건 뭐 굉장히 심플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가가 이제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대신에 절대로 늙지 않는 어떤 뭐랄까 그런 굉장히 흔한 스토리 구조인데 마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초상화는 그 커튼 뒤에서 계속 늙어가고 있고 실제 자신은 늙지 않으면서 계속 삶을 사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뭐랄까 어떤 성적인 만족을 취하고 젊음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그런 남들과 달리 나는 이제 항상 영원히 젊다. 여기에 대한 우월감 이걸로 계속 지탱하다가 나중 결국 이 소설의 결말은 이제 비극적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직면함과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파괴되는 뭐 이런 어떤. 그분이 좀 생각을 잘못하셨네요. 어떤 초상화만 없애면 되는데. 왜 초상화를 걸어둬서 자신의 본질을 그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위기 말. 그게 그렇게 스토리가 몰아가요. 이제 아무리 교훈을 좀 주고 싶겠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늙으니까. 그래서 이분 보면서 근데 이게 이제 요새는 막 코드가 문화 코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뱀파이어 영화가 옛날에 그냥 막연히 공포물이었는데 요즘에는 막 박찬욱 감독 박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트와일라이트라고 최근에 또 막 뱀파이어와 늑대 인간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의 또 삼각관계. 유치 버전이죠. 근데 또 여성분들에게 유치하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판타지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유치하다. 대박이죠. 유치한 게 보편적이라는 느낌 좀 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분도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뱀파이어 영화 중에. 렛미인이라고 있습니다. 저 최근 10년 사이에 본 사랑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랍다고. 최고의 영화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다. 그걸 이렇게 뱀파이어를 통해서 설명해낼 수 있다니. 특히 마지막 장면쯤에 가서 기차 장면이잖아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세련되게 그 본질을 통찰해 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요즘 사랑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뭐 약간은 어떤 뭐 가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가학 피학적인 관계도 의미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그런 영화가 보편적일 수 있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 심리에 일반적으로 만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더 솔직해서 우리 본성에 대해 더 솔직해서라고 생각해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 상호 착취적인 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단어로 포장하고 살았는데 렛민이 저는 영화가 대단한 통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결국 서로에 대한 착취다. 다만 그걸 인정할 뿐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네네네. 뭐 이런 저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였는데 예. 기꺼이라고 붙여서 부서를 기꺼이 인정할 뿐이다. 네네. 예.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가 마음을 특히 소장님은 건물로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네. 예. 그거 참 일리 있는 얘기인 게. 그렇습니까? 이분이 지금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에 저도 마음을 약간 건물이나 집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신경증, 노이로제, 뭐 어떤 연인 관계 갈등에서 오는 우울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려면 적어도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욕구와 마음을 이제 어떤 건물로 상징한다면 건물 내에 이제 아래층에 사람이 있고 위층에 사람이 있으면 그 층간 소음으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어떤 갈등, 마음속에 욕구 대 욕구 간의 갈등을 해석해주면 그게 치료가 됐었어요. 노이로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 분들은 어떤 그런 마음속의 내면의 갈등도 해석을 해야 되겠지, 해소가 돼야 되겠지만 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옹벽이나 어떤 테두리나 심지어 집안이나 이런 건물 전체가 왜 얼마 전에 광진구에 무슨 마트 그 건물이 흔들리듯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도 우리가 봐줘야 되고 동시에 마음 전체의 어떤 연약함 이것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일리 있는 갑자기 설득되려고 하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용어 자체는 우리가 이제 나르시스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케이스는? 이분은 둘 다 갖고 있어요. 내면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어떤 마음의 어떤 테두리 자체도 많이 집안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걸 동시에 느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둘 다를 다 요즘 시대는 다 봐줘야 된다고 요즘은 또 많이 말씀하는데. 그거는 그런 욕망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기 노출이 굉장히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밥 먹을 때 자기가 밥 먹는 걸 밥 먹기 전에 남자들 여러 명이 모여서 카메라로 찍어요. 그리고 그걸 올려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서 카메라를 뺏고 싶어요. 근데 일단 어쨌든 툴이 생기니까 그 툴을 통해서 자기 노출 욕구를 얼마든지 발산할 수 있잖아요. 미니홈피도 있고. 적절한 지적인데 자기 아까 말씀한 건물의 테두리가 빈약하거나 약간 깨질 것 같다는 느낌 받는 분들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마치 유령 같은 느낌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출증적인 이 행동이 확산이 되는 거고 셀카가 많이 유행하는 것도 좀 특정 어떤 블로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미니홈피를 통해서 스스로를 알리는 것 자체, 확인하고 싶은 자체도 그런 욕구가 많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출이 많아지는 세상이다 보니 사실은 자기 안의 마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자기 마음 안의 문제가 풀리면 해소가 됐는데 이제는 자기를 조금 떠나서 자기 사진 속에 있는 자기를 보듯이 구조 전체가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확인이 필요하고 말해놓고 보니까 나의 이 놀라운 통찰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두 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건물 안에 갈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아까 어렸을 때 연상의 남자를 좋아했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약간 욕구 대 갈등, 어쩌면 뭐 약간 조금 깊게 들어가자면 일반론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아버지와 밀착 관계 있는 분들이 종종 이런 어떤 쪽으로 많이 이제 그렇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두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골라서 쫓게 되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게 내면의 것이고. 그럼 이분의 바깥 옹벽 외벽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외모. 동안 컴플렉스, 나이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음의 어떤 그 외벽, 어떤 껍질 이런 그 구조가 좀 취약한 분들이 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아주 이제 어렸을 때 유아로 돌아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유아는 자신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지만 타인의 반응을 늘 원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겉보기 모습을 다져 나가는데 이분이 사인에서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인데 이분이 추구했던 게 약간 어떤 성적인 어떤 육체적인 관계에 약간 탐닉했었던 흔적이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나르시스트, 다시 말해서 어떤 성격, 마음의 구조가 취약한 분들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두 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활력, 그러니까 성적 흥분이야말로 자신의 흐리멍텅, 약간 뭔가 이렇게 흐리멍텅한 자신의 어떤 이 사연 자체도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네. 예, 주로 이제 성에 많이 탐닉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어떤 강렬한 그 자극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누구다라고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강한 자극이 있을 때 그렇죠. 그 자극이 곧 나. 그렇죠. 예. 나구나. 나를 느끼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랑 막 심하게 자해를 하는 분하고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요? 예. 대화를 원하는 것은? 이게 이제 공감이죠. 공감적인 욕구는 이제 태어나서 누구한테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공감적인 반응이야말로 치료적인 팩터가 되기도 하는데,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점점 자기의 모습을 이제 마치 거울 반응이라 하는데요. 공감적인 반응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치유가 되면은 나중에는 자신의 어떤 외모나 동안이나 나이나 겉보기 이런 쪽에는 점점 무뎌져요. 왜냐,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다져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로 이제 내면의 갈등을 주로. 좋습니다. 분석은 대단히 공감이 가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벌써? 왜냐하면 제가 많이 떠들었어요. 죄송하고요. 자, 처방. 처방은 조금 이런 말씀 약간은 또 좀 뜬구름 잡는 말씀인데 직접 보기 전에는 사실 뜬구름 잡을 수밖에 없긴 하죠. 처방이라는 게. 근데 이제 큰 틀의 방향성에서 뱀파이어로 아까 화두를 시작했으니까 뱀파이어로 화두를 끝낸다면 인간은 누구나 이제 어떤 뱀파이어 같은 착취적인 성향이 누구한테 있었고요. 거기서 머무르기 쉬운데 뱀파이어 영화들을 잘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새벽이 등장하고 태양이 뜨면서 빠지식 타면서 추구가는 영화도 있었고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인간의 피를 빨아서 자기가 오히려 인간으로 이제 탈피되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 보면은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성숙함에 있어서는 고통은 불가분의 것인데 자꾸 이제 지금 이분은 말하자면 어떤 갈림길에 서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어떤 성숙을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본인이 나이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어쩐다 말씀 많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나르시스트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부정이라는 또 방어 기제거든요. 처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금 과격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단 늙는 거에 대해서 늙는 경험 또한 소중하다. 그리고 지금에까지의 경험이 다가 아니고 더 큰 어떤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또 어떤 좋은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예, 그거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받아들이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또 영화를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연애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왜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 보면은 그 중간에 주인공이 이제 또 막 갈등해요. 뱀파이어 예쁘장한 뱀파이어랑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늑대 인간이랑 사랑할 것이냐. 남자들은 대부분 늑대 인간 가라고 응원하고요. 속으로 그 영화를 보면 여자들은 뱀파이어에 가라고. 근데 그 여자분도 약간 순간에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늑대 인간은 따뜻함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인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좀 찔러드리면 마초 같은 남자를 만나볼 필요가 있다. 겁내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가 쓰는 말로는 섬세한 곰입니다. 괜찮습니까? 곰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짜 곰이어서가 아니라 다 알아들어요. 하지만 곰처럼 버텨내는 거죠. 따뜻함. 안아줄 수 있고. 그거 알아보거든요, 여자들은. 드뭅니다. 그죠. 드뭅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곰. 그렇죠. 그거. 네.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첫인상에 너무 이렇게 막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또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첫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몇 번은 더 만나보시면 좋겠고. 좀 무뚝뚝해 보이고 예. 옷이 뭐 세련되지 않고 그러더라도 그렇죠. 예. 말수가 좀 적고 그러더라도 예.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네. 그분하고 관계를 시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가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오늘의 지령입니다. 섬세한 고음을 찾아라.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